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노무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익숙한 개념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직원을 쓸 때 좀 내보내고 싶은 경험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대표님들.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지금 이제 노무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대표님들과 이제 비슷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해고가 뭐고, 권고사직이 뭐고, 그럼 왜 나한테 권고사직으로 유도를 하라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법적인 개념부터 좀 다뤄보고, 대표님들께 왜 대표님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고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아시죠? 대표님들 다 아실 거예요. 해고는 우리나라는 정말 정말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고가 왜 쉽지 않냐가 궁금하실 텐데, 해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방적인 의사소통이죠. 그러니까 해고는 의사 표현이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 표현이 한계여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지만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해고가 다 안 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해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언제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절차를 거쳤을 때 정도로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정당하다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좀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또 애매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사례를 들면 횡령이나 배임, 그리고 뭐 폭행, 뭐 이런 좀 정말 이거 너무 사회 통념상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르렀을 때에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속 정도, 그리고 대표님이 어떻게 대응을 좀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음, 한 달에 뭐 몇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바로 해고는 좀 어렵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드릴 때 꼭 말씀드리거든요. 대표님 이거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좀 경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부를 하고 계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좀 이런 근태 문제 가지고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대표님들 워낙 이제 영업하시느라 뭐 마케팅 하시느라 실무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이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보다는 이걸 놓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절차, 해고의 서면 통지라는 건데, 해고는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서류, 서면 해고 통지서라는 서면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대표님들께서 직원한테 이제 카톡 직원분들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띡 남기시거나 아니면 서면 통지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요즘 종종 있거든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에 이제 대면 위주였다면 비대면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판례는 서류로 해라라는 입장을 아직까지는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서류를 직접 전달해 주시거나, 직접 전달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편 발송으로라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해고 통지서를 수취했다, 확인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럼 뭐 언제자로 뭐 해고한다 뭐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해고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해고의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권고사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항상 대표님들께서 나 누구 해고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는 대표님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해고는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근로자가 좋든 싫든 그냥 이거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권고사직은 뭐가 다르냐?
의사표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언제까지만 하세요? 요게 아니고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좀 얘기를 해서 좀 조율을 해보자.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땡땡씨 생각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이 땡땡씨가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뭐 이번 달 말까지만 할게요. 요렇게 동의한다라는 의사표현이 하나 오게 되면 의사표현이 이제 두 개가 오는 거죠. 두 개인 거잖아요. 이러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럼 왜 권고사직을 하는 거냐? 왜냐면 해고는 우리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해고 불복 수단에서 정당하다라고 판단받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이 불복 수단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노동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위원분들께서 이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일종의 이제 법원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당성을 판단받게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당 권고사직 구제 신청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불복하기가 이게 정당성을 다투기가 그냥 방법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주시는 것이 대표님한테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실 거예요. 권고사직은 우리한테 그럼 뭐 사용자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 없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대표님이 이거 하나는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고용지원금을 받고 계신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용지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사직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실업급여 죄송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용지원을 받고 있었을 경우에 고용지원금이 끊길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단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해고나 권고사직 둘 다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해서는 권고사직을 하시더라도 해고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 그런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이제 댓글 링크를 확인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해고와 권고사직의 실무적인 차이점 그리고 이제 법적인 개념도 좀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용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인사노무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는 농사 김은정